안녕하세요. 네, 토요일 오후에 그 광교산에서 놀다 왔는데 계단 쉽게 오르내리는 그 사냥의 정석 이걸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느 가을인데 운동하기도 좋고요. 비타민 D 또 고밀도 콜레스테롤 만들기 딱 좋은 시절인 것 같습니다. 집에서 그 점심 좀 일찍 먹고 간식만 간단하게 챙겨서 가볍게 떠났는데 예전에 그 광청 종주 광교산에서 청계산 그 종주하는 걸 광청 종주라고 하는데 이건 뭐 여러 번 했었는데요. 오늘 그 산행 경로는 소실봉, 응봉, 형제봉, 광교산 이렇게 갔다 왔는데 산길샘 그 GPX 궤적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응봉은 그 매봉초등학교 옆길로 올라갔고요. 소실봉에서 매봉초등학교까지는 그 완전히 아파트 단지로 빽빽한 그 지역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 지역은 아주 영 재미가 없었습니다. 응봉 지나서 매봉샘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물 한 모금 마시고 여기서 이제 500cc 물을 한 통 가득 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버들치고개라는 곳을 지나서 형제봉으로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길은 뭐 너무 좋고요. 완전히 뭐 고속도로 같습니다. 그리고 오름길이 완만하게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다 보면은 이제 형제봉 계단길이 좀 유명하잖아요. 올라가는 계단을 제가 한번 세려 봤습니다. 441개. 근데 사진처럼 그 안내판은 438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런 경우에 저는 제가 직접 세린 숫자를 믿습니다. 안내판은 안 믿습니다. 그래서 형제봉에 다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도 대략 한 300개 정도 계단을 또 내려가고 뭐 그렇습니다. 요거는 세리지를 않았고요. 형제봉에서는 막 사진만 하나 찍고 바로 계속 그 진행을 했습니다. 오르는 길에 종루봉이라고 또 하나 있죠. 거기도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고요. 이후 이제 광교산 정상까지는 길은 약간 더 가팔라지고 이전보다는 길은 조금 더 이제 험해지는 것 같은데 그러나 여전히 길은 좋은 편입니다. 이거 그 백두대간길에 비교하면 아주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그 여전히 수시로 수백 개로 된 계단이 계속 그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계속 진행하다가 그 한 번 쉬었는데 산행 시작하고 나서 한 11km 정도 지났네요. 그 지점에서 한 번 쉬었습니다. 약과 2개 간식으로 먹고요. 다시 올라갔습니다. 한국산의 공통점은 정상 직전은 거의 대부분 그 바위길이죠. 광교산도 다르지 않죠. 그렇습니다. 원래 그 광교산 정상석 주위는 큰 바위 덩어리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어느 때인가 이거 저렇게 바뀐 것도 오래됐는데 지금은 그 바위 위에다가 큰 데크 마당을 만들어뒀죠. 그래서 예전에 그 바위 일부분이 사진처럼 이렇게 뾰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분한테 사진 하나 찍어달라 그래서 사진 좀 찍고 정상 그 벤치에 앉아갖고 이제 느긋하게 단팥빵 하나 먹었습니다. 요게 가져온 건데 너무 맛있죠. 이 맛을 알려면은 이렇게 빡신 산행을 먼저 해야지 이 맛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고민을 하다가 렌트는 가져왔는데 야등하기에는 좀 오늘은 좀 땡기질 않아 갖고 그래서 다시 왔던 길도 재빨리 쪼르륵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버들치고개에서 승복천 산책로 통해서 승복역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산길인데도 형제봉 오르는 계단길, 요게 대략 한 300여 개 되니까 이것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또 이제 형제봉에서 두 번째 쉬었습니다. 남은 간식 그 약과 가져간 거 다 먹고, 이게 이제 배낭틀이 한다 그러죠. 근데 물은 500cc 한 통 가져왔는데 도중에 물이 다 떨어져 갖고, 그 물이 고파서 좀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등산 주제 계단길 아주 쉽게 오르는 방법, 오르기 정석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산행길도 막 수많은 계단길이 연속된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경우에 계단길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중간에 한 번도 안 쉽니다. 꾸준하게 같은 속도로 시작했다 하면은 다 올라가야지 이제 끝냅니다. 그건 뭐 특별한 거 아니고요. 제가 뭐 체력 자랑하는 거 절대로 아니고요.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산을 오르고 내리기 위해서는 신체가 힘을
지속적으로 뿜어내야 하잖아요. 근데 그 힘이라는 것은 근육의 수축 운동에서 나오는 것이고, 근육을 수축시키는 그 에너지원이 뭡니까? 그거는 포도당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백질이나 지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밥을 먹어야지 그 산을 탈 수 있지, 뭐 계란이나 소고기 먹어서는 산 못 합니다. 밥을 먹어야 합니다. 예, 그렇고. 예. 그래서 힘이 필요하면은 즉각 동원태세 갖추기 위해서 포도당이 근육에서 글리코겐의 형태로 지금 대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행 초기에는 누구나 몸이 가볍습니다. 그런데 대략 산행 시작하고 나서 대략 한 30분 정도 되면은 글리코겐은 다 사용해버리죠. 예, 그때부터 퍼지는 사람은 먼저 퍼져버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혈액 속에 준비되어 있는 포도당이 있잖아요. 그게 혈당 아닙니까? 이게 이제 근육에 포도당을 계속 공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숨을 쉬니까 산소를 계속 공급을 해주죠. 그러면 포도당이 산소와 섞이죠. 그게 그 포도당을 태우는 과정입니다. 그럴 때 ATP라는 단위로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엔진이 바로 근육이라는 거죠. 근육. 그래서 이 과정이 원활하게 되면은 그게 건강하다 그런 징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오름길에서 특히 계단을 올라갈 때 이때 어떤 그 원칙이 그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요걸 지금 그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데 대부분 그런데 이 등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계단길은 완전 지옥길이죠. 산은 너무 좋은데 계단 오르는 거 너무너무 싫다 이런 분들 많을 겁니다. 올라가는 주된 추진력으로 허벅지 근육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허벅지 근육과 종아리 근육 중에 어느 것이 힘이 세고 더 오래 가겠습니까? 예? 허벅지 근육이 압도적으로 우월합니다. 종아리 근육은요, 균형 잡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되고요. 발가락 근육은 균형을 미세하게 잡는 용도일 뿐입니다. 그런 용도로만 써야 되지. 그 추진력을 종아리 근육을 사용하는 버릇이 들면은 그러면 쉽게 그 쥐가 나고요. 절대로 꾸준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중간에 퍼져버립니다. 예. 그래서 무식한 청년들이 먼저 퍼진다는 겁니다. 체력은 청년 때가 제일 좋겠지만은 무식하면은 등산 시작하면 먼저 퍼져버립니다. 예. 청년들이 먼저 퍼집니다. 예. 그래서 허벅지 근육을 효율적으로 극대화하는 정석, 이거는 쉽습니다. 뒷다리를 완전히 쭉 뻗는 겁니다. 얼마나 쉽고 간단합니까? 예. 예. 그래서 원래 진리는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뒷다리 완전히 쭉 뻗는 거, 그동안에 앞다리는 올라갈 계단 앞에 딱 올려놓고 잠시 쉬는 겁니다. 예, 그런 구조입니다. 우리는 두 발로 걷는 것이 아니고요. 언제나 어떤 경우나 한 발로 걷습니다. 예,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한 발로 걷는다니까. 예, 스키도요, 한 발로 타는 겁니다. 예, 두 발로 타는 거 아닙니다. 예, 예, 이거. 그래서, 가령, 그러니까 얼마나 쉬느냐. 앞다리는 올라갈 계단에 올려놓고 얼마나 쉬느냐. 대략 사람에 따라 다르고요. 계단의 경사도에 따라 다릅니다. 대략 0.5초에서 1초 또는 2초 또는 3초 각자 알아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앞다리 올라가는데 사용되는 근육을 쉰다는 겁니다. 그 쉬면서 에너지원, 즉 포도당이 보충되는 겁니다. 뒷다리를 완전히 쫙 뻗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쫙 뻗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알아서 0.1, 5초, 1초, 2초, 3초 이렇게 알아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뛰어 올라가는 것보다는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계단 뭐 한 10계단 이 정도 먼저 올라가기 위해서는 뛰어야 됩니다. 그러나 수백 개 계단 또는 다 합치면 한 1000개 정도 되는 계단을 뛰어갈 수는 없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저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뛰는 것보다는 쫙 뻗어주는 그 시간이 더 필요하니까 뛰는 것보다는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앞다리가 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간다는 것은 뭐냐? 좌우 다리가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좌우 다리가 교대로 완전히
쫙 뻗어주는데 동시에 좌우 다리가 교대로 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일정한 속도로 쉬지 않고 끝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쉽잖아요. 예, 이거는 법칙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계단이든 제가 여기서 어떤 계단이라고 이 수식어 어떤 이건 뭐 한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아무리 그 계단 많은 곳이라 하더라도 어떤 계단이든 기본적으로 제가 다 경험을 했다는 뜻이겠죠. 이건 제가 경험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계단이든 오르기 시작하는 속도와 다 올라갔을 때 속도가 같게 되도록 그러면 자신이 알아서 속도 조절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각자 알아서 속도 조절하는 겁니다. 그러나 쉬지 않고 시작한 속도로 꾸준히 끝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일정한 속도가 뭡니까? 물리에서 말하는 등속도 운동이죠. 그게 바로 에너지 효율성 가장 높이는 원리입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